이 숲의 가장 어두운 곳보다 더 어두운 색을 가진 새, 꼬리비녀 극락조 수컷입니다. 몸 길이는 약 33cm. 칠흑 같은 몸통 중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이마의 반사판. 그래서인지 수컷은 틈나는 대로 이 부분을 닦습니다. 잠깐 먹이를 먹으러 자리를 비우기도 하지만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냅니다. 어김없이 치장을 하고 밤사이 떨어진 낙엽을 치우며 청소를 합니다. 청소 중간중간 바닥이 잘 보이는 가지에 앉아 청소 상태를 점검합니다. 가끔 청소하기 까다로운 구석도 있지만 모른 채 지나치는 법은 없습니다. 이곳은 수컷이 암컷을 위해 만든 무대입니다. 청소는 항상 이 가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무대를 내려다본 뒤 청소할 곳을 정합니다. 이 가지는 바로 관중석, 즉 암컷이 앉을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수컷은 청소 중간중간 이 가지에 올라 암컷의 시선에서 무대 상태를 확인하죠. 그리고 청소가 마무리될 때쯤 암컷에게 보여줄 춤을 연습합니다. 춤 연습은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습니다. 연습량은 그날에 따라 다릅니다. 관찰 결과 수컷은 매일 늦어도 아침 6시 40분까지 이곳에 도착해 청소와 춤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수컷의 날개 소리가 아닌 다른 날개 소리가 들립니다. 암컷이 왔습니다. 암컷이 관중석에 앉아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암컷은 까다롭습니다. 마음만 앞선 수컷을 암컷은 거부합니다. 암컷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수컷은 이제 준비한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차렷, 인사,
찰나의 짝짓기가 끝나고 약 3분 뒤 수컷은 다시 무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무대 관리를 합니다. 꼬리비녀 극락조 수컷은 1년 중 3개월의 털갈이 시기를 제외하고 9개월 동안 구애 활동에 전념합니다. 날개와는 별도로 망토 같은 깃털이 어깨에 돋아나 있습니다. 빛에 따라 다른 색깔을 내는 반사판. 어깨걸이 극락조입니다. 이곳은 적도지역. 입김은 추울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클 때 나옵니다. 그만큼 수컷의 속은 뜨겁습니다. 어디서 암컷이 올지 수컷은 모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 암컷을 부릅니다. 마치 파란색의 형광눈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마의 반사판입니다. 수컷의 소리 없는 외침은 암컷이 근처에 있다는 뜻입니다. 암컷이 멀어지면 더욱 힘차게 부릅니다. 막상 암컷이 가까이 오면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겐 인상적이었지만 암컷에겐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나 공연은 계속될 것이고 이곳의 이끼도 점점 더 사라질 것입니다. 줄기가 얇은 나무들이 많은 숲, 또 다른 극락조의 무대입니다. 이 새의 이름은 멋쟁이 극락조. 새의 크기에 비해서 꽤 넓은 무대. 보통의 새들이라면 활동을 하지 않을 날씨지만 이 새는 개의치 않고 청소를 합니다. 지저분한 모습에 실망한 암컷이 한동안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소는 날씨가 갤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곳저곳을 꼼꼼히 살핍니다. 무대 전체가 잘 보이는 곳에 앉아 확인하는 것으로 청소는 끝납니다. 두 개의 구부러진 꼬리가 독특한 멋쟁이 극락조. 그러나 우리는 깃털을 손질하는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며칠 동안 수컷을 볼 수 없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돌아온 멋쟁이 극락조. 꼬리 한쪽이 잘려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수컷들과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잘린 꼬리로 암컷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우려와는 달리 암컷이 왔습니다. 또 다른 암컷도 왔습니다. 수는 점점 늘어나 왼편에만 3마리. 총 4마리의 암컷이 수컷을 찾아왔습니다. 암컷들은 수컷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수컷 주위를 돌며 수컷과 수컷의 무대를 평가합니다. 암컷들이 움직일 때마다 수컷 역시 바빠집니다. 녹색의 가슴 깃털을 부풀리며 암컷들을 유혹합니다. 일부 다처제인 멋쟁이 극락조 수컷은 모든 암컷과 짝짓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지고 본격적인 구애가 시작됩니다. 수컷의 가지에 온 또 다른 암컷. 다시 고동치는 가슴의 녹색 깃털. 그리고 또 한 번 변신합니다. 순조로운 수컷의 공연 한켠에 특이한 암컷들이 눈에 띕니다. 이 암컷들은 수컷 주변을 맴돌지만 수컷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암컷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수컷에게 다가가 구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거나 심지어 수컷에게 쫓겨나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린 수컷입니다. 어린 수컷은 4, 5년이 지나야 비로소 어른 수컷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어른 수컷의 주위를 돌며 춤과 무대 매너를 배우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어린 수컷과 암컷은 똑같습니다. 현재 이곳엔 2마리의 암컷과 3마리의 수컷이 있는 셈이죠. 여러 차례 짝짓기가 가능하기에 수컷은 여전히 흥분 상태입니다. 어린 수컷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수컷이 짝짓기를 시도하려 하자 어른 수컷이 이를 막습니다. 다시 계속되는 긴장. 어른 수컷은 이제 어린 수컷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쟁탈전. 이번에도 어린 수컷이 먼저 행동했습니다. 이제 수컷의 울음소리는 격렬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이 벌어집니다. 어린 수컷을 견제하는 사이 다른 어린 수컷이 짝짓기를 한 것이죠. 꼬리가 잘린 수컷에게 일어난 1시간 10분 동안의 혈투. 어른 수컷 홀로 모두가 떠난 현장을 뒷정리합니다. 복잡한 넝쿨 사이에 무대를 마련한 극락조도 있습니다. 녹색 잎들 사이에서 더욱 도드라지는 붉은색 깃털. 왕관 앵무새의 울음소리에도 놀랍니다. 이 극락조의 이름은 왕극락조. 왕극락조는 40여 종의 극락조 중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참새만한 크기입니다. 소용돌이 모양의 독특한 꼬리 깃털. 이제 암컷을 부릅니다.
작은 벌레지만 한 번에 먹지 않는 왕 극락조. 극락조의 주식은 열대 과일이지만 가끔 이렇게 곤충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수컷이 부산스러워졌다는 것은 암컷이 왔다는 뜻입니다. 암컷은 복잡한 넝쿨 사이를 돌며 수컷을 탐색합니다. 탐색이 끝나고 암컷은 수컷의 무대로 향합니다. 마주선 수컷과 암컷, 밋밋한 색깔의 암컷과 있으니 수컷의 화려한 깃털이 더욱 부각됩니다. 왜 극락조들은 이렇게 독특한 구애의식과 포식자의 눈에도 잘 띄는 깃털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를 동물학자들은 핸디캡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이론에 따르면 수컷의 화려한 깃털이 생존에 위협이 될수록 암컷은 그 수컷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식자 눈에 잘 띄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수컷이 살아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위험을 극복할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수컷은 암컷의 마음에 들기 위해 화려한 깃털과 독특한 구애의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무릅쓰고 말이죠. 큰비늘 극락조의 무대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군데 혹은 세 군데를 돌아다니며 암컷을 부릅니다. 암컷이 보이지 않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다. 수컷은 계곡 근처 뚫려 있는 장소를 선호합니다. 목소리가 멀리까지 퍼질 수 있는 곳이죠. 극락조의 먹이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열대 과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새들처럼 먹이 활동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풍부한 먹이 덕분에 일부 극락조는 9개월 동안 짝짓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지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큰비늘 극락조 수컷은 자신의 먹이를 무대 아래로 떨어뜨려 암컷을 유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수컷은 아래쪽을 바라볼 때가 많고 암컷 역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동적인 다른 극락조 암컷과 달리 큰비늘 극락조 암컷은 수컷과 함께 춤을 춥니다. 다만 수컷이 마음에 들었을 경우죠. 다가오지 않는 암컷. 수컷은 이제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떠나지도 않는 암컷. 언제나 결정은 암컷이 합니다. 암컷이 온 것일까요? 생김새가 다릅니다. 이 새의 이름은 빅토리아 왕관 비둘기. 이름은 비둘기지만 크기가 칠면조보다 조금 작고 몸무게는 3kg에 육박합니다. 아름다운 머리 장식 탓에 사냥을 많이 당했습니다. 현재는 멸종위기 동물 2급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불청객임을 확인한 수컷은 잠시 자리를 뜨기로 합니다. 깃털이 젖는 것을 싫어하는 보통의 새들은 이런 날씨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수컷은 그만큼 간절합니다. 참기 힘든 시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곁에 있지만 다가오지 않는 암컷. 선택은 언제나 암컷이 합니다.